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인요한이란 분이 지명이 됐네요. 처음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혁신이 아니고 뭐 다른 차원의 혁신을 시도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걸 보면서 또 뭐 하루 이틀 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원로들이란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어느 SBS입니까? 거기에 보면 항상 민주당 쪽에 한 사람, 국민의힘 쪽에 한 사람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아주 집요하게 국민의힘 혁신은 되지 않을 것이다. 또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원로라고 칭하는 한 사람은 뭐 대한민국 정치의 타락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참 정말로 혁신이다. 그래서 한번 이분에 대해서 잠깐 여러 가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의 국민 대통합위원장을 했었습니다.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 인수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국민 대통합위원장을 했었네요. 그 다음에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일남 2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교사 이제 뭐 후예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세브란스 이제 그 의사로 있지만은 그래서 한번 그분이 갖고 있는 가족적인 계보를 한번 대략 봤습니다. 이건 1998년에 2월 8일 날 KBS 일요 스페셜에서 방영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진외종주부 유진벨, 이분은 유진벨이라는 분은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로 1895년 한국에 파송됐고 강주 목포에서 활동하며 학교와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딸이 지금 친할아버지하고 일리엄 린튼이라는 분하고 결혼했네요. 근데 일리엄 린튼이라는 분은 22세 때 한국에 와서 48년간 전주와 군산 일대에서 선교와 교육,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주치의도 했었고요. 3.1운동 당시에는 기미 독립선언서 작성 참여와 그 다음에 운동을 지원했고 해외 홍보도 했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고 그 공로가 인정되어 2010년 3.1운동 91주년 때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되신 분이죠.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휴 린턴 이분은 전북 군산에서 출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뭐 군산하고 전주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미국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역에서 포로로 잡힌 한국인 노무자들을 돌보게 됐습니다. 이후 신학대학을 다니던 중 한국전쟁 소식을 듣고 다시 해군 장교로 복귀해서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했습니다. 진외종조부 유진벨부터 친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우리 한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도 하지 못한 정말로 선교활동을 비롯해서 의료봉사, 그 다음에 3.1운동 참여, 백범 김구 선생의 주치, 그 다음에 아버지 되시는 분은 해군사관학교 졸업하고 또 신학대학을 다니던 중 한국전쟁 소식을 듣고 다시 해군장교로 복귀해서 인천 상륙 작전에 참전했습니다. 동일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뭐 일제 침략기에는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거기에 또 같이 일본에 도움을 준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때
러시아에서부터 시작했던 공산 정권들 들었었죠. 중공, 그 북한까지. 그때 또 그쪽으로 협조를 했던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서 인정받고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 인류한 혁신위원장의 가계를 보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최고의 충성을 한 그런 가계로 이루어졌네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이분이 혁신위원장 한다니까 과연 한국 정치에 대해서 뭘 알고 그 우리 정치인들의 어떤 그 진영들, 그런 그룹들, 그 지형들 이런 게 과연 이해를 하고 있을까 생각했는데, 박근혜 후배의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본인은 대한민국 사회에 끼친 공로로서 뭐 내용이 한국형 구급차, 앰뷸런스 등 개발했는데 2012년 특별기여자 1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일단 이제 그 뭐 우리가 그 생각하는 인종적인 어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확실하게 환구가 되어 있고 한국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혁신위원장이 된다고 하니까 뭐 언론 한 분은 한국 정치가 타락했다고 하고, 과연 이분이 무슨 힘으로 국민의 힘을 갖다 혁신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정치공학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굉장히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그 반대 목소리가 있었는데 뭐 그런 사람을 꼭 공천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분도 이제 뭐 일종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공학이겠죠. 근데 저는 정치공학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싶은 게, 현재 놓여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지나간 과거의 상황, 현재 그 뭐 어떤 지금 우리 정치사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 공학적인 측면일 수도 있죠. 만약에 정치 언론인들이라고 그러면은 지금에 있는 상황 그대로 적용시킬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연륜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여기에 투입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선회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한테 자리를 주지 않으면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방해를 놓겠다, 또는 해방을 놓겠다, 그럼으로써 자기들의 역량을 보여주겠다, 꼭 해꾸자하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으로밖에 들을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한 사람들인가?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인류한 혁신위원장의 그 위의 선조들 활동했던 것, 더구나 그 아버지 되신 분이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해군 장교로 복귀해갖고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다는 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다수의 정치인들은 군대도 가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지 면제를 받으려고 별의별 짓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지금 광주 민주화 운동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은 진짜로 민주화 운동을 하고 거기 대가를 받아야 될 분들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혀 관련도 없는데 민주화 공헌자로 돼가지고 지금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비해서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얼마나 비열한 짓입니까? 부끄러운 짓이고. 즉 말해서 국가의 원로 정치인들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규명하고 제대로 밝혀야 되는데 힘을 써야 될 텐데, 그런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비상식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바로 세워보겠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인류한 혁신위원장도 기왕이 여러 가지 그 참 복잡한 상황에서 혁신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건물을 짓는데 꼭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 힘으로만 다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역구 253개죠. 253개에 가당치도 않는 사람들, 적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꽤 맞춰가지고 꼭 내년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욕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당에 있든지 간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국가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정말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에 관계없이 우리가 정치인들로 선택하고 그 사람들이 22대 국회를 갖다 구성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각으로 혁신위원장을 해야 됩니다. 253개 지역구를 갖다 억지로 깨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정말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공천해가지고 다시 정치를 지형을 갖다가 헝클어뜨리거나 진흙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정말로 혁신을 한다고 그러면은 깨끗하고 좀 청렴하고, 첫째는 국가에 충성하고 국채와 정체에 대해서 긍정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국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고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정말로 국민들이 인정하기 힘든 그런 양아치 같은 짓들을 하는 정치인들은 반드시 이번에는 곤란해서 정치 마당에서 탈락시키고 정말로 신선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으로서 재탄생될 수 있게끔 그런 혁신을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입니다.